보유세의 공포를 벗어나야겠죠.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부를 이루기 위한 실물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할 때 왜 반드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왜 무주택자는 벼락거지가 되고 무주택자는 부자가 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부의 이전이기 때문이죠. 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부의 이전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죠. 인플레이션은 부를 예금을 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한 사람에게 이전시키며 부를 현금을 가진 자에게서 자산을 가진 자에게 이전시킨다. 그래서 현금을 예금으로 묻어놓은 무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세금으로 묶어놓은 전세입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 부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더 이상의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내 집을 마련해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 만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전세를 빼 전세금을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여러분의 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부의 이전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인플레이션 장세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시장 참가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모든 이익과 손해의 총합은 항상 제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죠. 스포츠나 게임을 할 때 승자가 득점을 하면 패자는 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합하면 항상 제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게임 이론 관점에서의 제로섬이죠. 쉽게 말해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득점이 있으면 실점이 있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예를 통해 인플레이션 시대는 제로섬 사회라는 점을 복습하죠. 갑돌이는 부동산이 대폭락한다는 친구 대인이의 말을 듣고 겁이 난 나머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모아놓은 현금 1억을 광수은행에 예금해 놓습니다. 반면 갑순이는 부자가 되겠다는 용기로 광수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아 5천만 원의 A아파트 두 채를 사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올라 A아파트가 1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갑돌이와 갑순이의 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갑돌이는 가지고 있던 현금 1억으로 A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집값이 1억으로 오르니 이제 예금을 찾아도 A아파트를 한 채밖에 못 삽니다. 갑돌이는 1억으로 A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채밖에 못 사게 되니 A아파트 한 채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구매력 손해라 부르고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억이라는 종이화폐의 실물 가치가 A아파트 두 채에서 A아파트 한 채로 줄어들었으니 화폐의 실물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돌이가 입은 A아파트 한 채만큼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익이 되었겠죠. 누구의 이익이 되었을까요? 갑순이는 1억을 대출받아 5천만 원짜리 A아파트 두 채를 샀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A아파트가 1억으로 오릅니다. 그럼 갑순이는 1억이 된 A아파트 한 채로 1억의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갑순이는 이제 대출이 없는 상태로 남은 A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게 됩니다. 갑순이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1억을 대출받아 대출을 다 갚고도 A아파트 한 채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갑순이가 얻은 A아파트 한 채의 이익이 바로 갑돌이가 잃어버린 A아파트 한 채의 손해로부터 온 겁니다. 결국 현금을 저축한 갑돌이의 손해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갑순이의 이익으로 이전된 것이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패자가 있다면 승자가 있는 제로섬 게임,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도 모두 이와 같은 부동산의 제로섬 게임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로섬 게임은 여러분이 참가하기 싫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주식을 안 사면 그만이고 주식을 팔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누구나 참가할 수밖에 없는 강제시장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살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매와 임대차라는 부동산 시장의 게임에서 빠져나오려면 노숙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와 노숙자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부터 낼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강제 참가자가 된다. 그리고 이 강제 시장이라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승리자나 패배자가 됩니다. 제로섬 게임은 승리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배자가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경고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인플레이션은 연금을 저축한 사람으로부터 대출로 자산을 구입한 자에게 부를 이전시킨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이익을 얻는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출로 자산을 구입한 사람이죠. 손해를 보는 패배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을 저축한 사람과 현금을 전세금에 묻어놓고 전세를 사는 사람이죠. 현금을 은행에 저축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에게 부가 이전되고, 전세를 사는 사람으로부터 그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 부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전세금이라는 사적 대출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죠. 결국 예금은 금융기관의 대출, 전세금은 사적 대출로 타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재원이 되고, 타인은 그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를 이룹니다. 반면 여러분은 명목상 원금에 손해가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죠. 하지만 갑돌이의 예로 살펴본 것처럼 현금의 실물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는 구매력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부는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누군가는 여러분의 돈을 이용해 부자가 되고, 남 좋은 일을 하며 그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픈 현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임의 법칙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패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이익을 얻으시겠습니까?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게임의 결과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